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토닥에서는 나르시스트 관련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르시스트로 인해 큰 괴로움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저희 토닥 커뮤니티에 더욱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따뜻한 공감, 배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진료를 보러 오셔서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 않은데도 늘 외롭다, 공허하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는데도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현재 느끼는 감정은 비단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축적되어 온 나의 과거 경험들과 그로부터 형성된 나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특정한 성장 환경들이 성인이 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외로움, 공허함, 혼자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끼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가 나르시스트적인 특성들로 인해서 자녀를 감정적으로 충분히 돌보아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자녀들은 특정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의 필요에 근거해서 맺어나가는데 심지어 본인 자녀들에게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서가 건강한 부모들처럼 어린 자녀의 절대적인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며 자녀에게 본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녀가 제공해 주게끔 자녀들에게 특정 역할을 요구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끔 강요하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관심 및 칭찬과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신이 잘났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가장 적합한 자녀에게는 골든차일드의 역할이 주어지고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 즉 분노, 수치심, 공격성을 전가하거나 풀 수 있는 욕구를 채워주기에 가장 적합한 자녀에게는 스케이프고트의 역할이 주어져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골든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 자녀 유형 외에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이는 나르 부모로부터 한없이 방치되는 자녀, 외국에서는 invisible child라고도 부르는 유형입니다. invisible child들은 나르 부모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 바로 부모가 되었어도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우선시하고 내게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대상에게는 무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지극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줍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질들, 즉 공감 능력과 인내심 등이 부족하고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이 불가능한 부류이다 보니 부모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어린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무조건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그래서 골든차일드처럼 서플라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거나 스케이프고트처럼 펀칭백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자녀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에너지나 관심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본인의 욕구 충족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는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자녀의 돌봄보다는 자기의 심신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를 방치할 수 있어요. 골든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도 주로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되는 것처럼 인비지블 차일드도 선천적으로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까다롭지 않고 요구사항이 많지 않은 아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역할이 주어지고 나면 더더욱 그런 특성들이 강화되죠. 나르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면 부모가 자신을 매우 성가셔하고 짜증을 내니 최대한 부모를 귀찮게 굴지 않는 방향으로, 즉 부모의 눈에 띄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원래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해요. 주 양육자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인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가 신체적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키나 몸무게가 제대로 늘지 않듯이 적절한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인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지속적인 공감 반응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게 되고 진심으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신이 충분히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 양육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성장이 저해돼요. 또 어렸을 때는 반드시 느껴야 할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느낌이 부재하면 아이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요. 또 아이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주의 있게 관찰하고 발견하여 그 부분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키워주어야 아이의 역량도 같이 자라는 것인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로부터 방치된 자녀들은 이런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비지블 차일드들은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특별한 자기 주장 없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편이고, 발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등 주목받는 자리를 불편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호불호도 뚜렷하지 않고요. 그런데 특별히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선생님들도 그냥 천성이 내성적인 아이라고 간주하고 별다른 개입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런 모습을 주로 보이는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좀 더 크고 나서 청소년기에는 존재감이 없이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자신이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 어떤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상을 타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등 관심을 받을 만한 행위들에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와는 반대로 인비지블 차일드 중에서는 반항을 하거나 비행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동안 자신을 방치해온 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런데 과거 인비지블 차일드 역할을 맡았었던 성인 내담자분들께서 어린 시절 나를 부모로부터 받은 무언의 압박도 인비지블 차일드 역할을 유지하는 것에 한몫을 했지만, 가족에게 소속감을 못 느껴서 외롭고 두렵고 힘들면서도 본인이 그 역할을 자의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스케이프고트 역할이 주어진 본인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래도 부모의 눈에 안 띄는 것이 저렇게 구박과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나는 쟤보다는 운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다른 골든차일드 또는 스케이프고트 형제 자매들보다는 나르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수월한 부분도 있다고 하시고요. 워낙 나르 부모에게 존재감이 없었던 자녀라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맹렬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나르시시스트에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일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스케이프고트와 인비지블 차일드 역할을 맡기는 것, 두 경우 다 용납돼서는 안 되는 양육 방법들이죠. 충분한 관심과 정서적 돌봄이 자녀의 정체성과 자존감 형성의 절대적인 시기에 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한 위험한 수준의 학대로서 그 아이의 심리에 막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나 인비지블 차일드 역할을 맡은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힘이 없고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에 당시에는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 거죠. 결국 인비지블 차일드 역할이 주어진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십수년간 나르 부모로부터 방치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보살펴주고 이해해주며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남이 나를 알아차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에 차라리 타인의 관심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무의식적인 심리들이 내면에 형성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심리가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정당한 자기 주장이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본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애인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바라야 하는 관심, 배려, 위안 등을 자신이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과하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을 업신여기며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 안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원쌤이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인비지블 차일드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은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욕구, 즉 사랑이나 공감이나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아예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왜곡된 방향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시키고,
그에 상응하게 남들에게도 메마르고 딱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가까워질 기회가 더욱 줄어들기에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인 욕구들이 충족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관계 양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자신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무의식적인 심리들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없거나 제공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구나 배우자 등의 중요한 타인으로 선택하기도 해요. 즉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요구적인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를 더욱 정서적으로 결핍시키고요. 결국 나르 부모가 자신을 방치하게 만든 바로 그 성격 특성들이 유사하게 지닌 상대방을 선택해서 다시 상대로부터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어야 할 부모로부터 큰 결핍감을 경험했기에 아무리 상대방과 가까워져도 결국 상대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게 돼서 애초부터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그나마 그동안 맺어온 관계들마저 피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요. 그래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숫자적으로는 적지 않은데 늘 외롭고 혼자가 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계의 깊이 자체가 깊지 않으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정서적인 욕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도 겉으로 봤을 때에는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연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이나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성격 특성 때문에 깊이 있는 상호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들이 다 피상적이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굉장히 얕은 수준으로만 상호교류를 하죠. 그런데 인비저블 차일드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외로움, 공허함, 혼자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런 감정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무 지치고 힘든 것은 당연하겠죠. 안 그래도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인생인데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그나마 에너지를 충전하고 힐링하는 것인데 그런 힐링의 원천이 없이 사는 것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신에게 특정 정서적인 욕구들, 즉 보살핌, 이해, 보호, 관심, 따뜻함,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왔다 보니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들에 대한 인지가 생겼다고 해도 본인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고 나약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일 때는 물론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감과 지지와 보호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서적인 욕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중요한 타인으로 정서적으로 박탈적인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유사하게 나를 방치할 사람들이라고 믿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세상에는 나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건강하지 않은 무의식적 요소들로 인해 나 스스로가 나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회방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인식 형성과 행동 변화를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의 정서적 욕구들이 어린 시절 나르 부모의 왜곡된 양육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점차 인지하고 자신을 방치한 부모로 인해 그 당시에 느꼈던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분노나 고통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원인 모를 우울감, 외로움, 공허감은 어렸을 때부터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결핍감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밟는 거죠. 또 성인이 되어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과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요구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정서를 더욱 풍족하게 해주고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애인, 배우자와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요청하고 상대에게 적절한 수준의 정서적 돌봄을 받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임을 수용하게 돼요. 스몰 차일드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중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서적 욕구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마땅히 채워줘야 할 욕구들을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욕구들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이런 욕구들을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취약성이 나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인비지블 차일드들은 본인의 아픔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고 독립적이며 자립심이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이에요. 이런 나의 장점들이 과거 내가 아픔을 잘 견뎌내고 극복한 결과로 얻은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의 원인 모를 우울감, 외로움, 혼자 된 느낌이 내가 이전에 나르시스트 부모로부터 받은 왜곡된 양육으로 인해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여 생긴 나의 무의식적인 결핍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유익한 영상들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